네,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10년째 신협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옥 대리라고 합니다. 신협이라고 하면은 네, 금융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융권 안에서 이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사업자분들의 그 카드 체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카드 체크기 설치해주고 네. 뭐 혹시 수리 같은 거 AS 해주고 네. 그러면서 조합원님들 관리하면서 이렇게 서로 유대 관계를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라는 게 뭐죠? 조합원이라면 조금 구분을 좀 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서 통장을 개설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유대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요새 거주하시거나 네. 아니면 요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쌍봉신협에 그 최소 출자 금액을 넣고 조합원을 가입을 하셔야 저희 쪽에 저희가 하고 있는 금융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협은 그 조합원 가입만이 신협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굳이 꼭 조합원이 안 되셔도 비조합원 제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조합원으로 조합원이 안 되셔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럼 조합원을 가입하게 되면 메리트가 있나요? 일단은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 그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비과세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예금을 했을 때 1년 후에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14%를 면제해 준다는 말이 비과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메리트가 아니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보시는 분들을 네네. 좀 그 나이대가 좀 다양할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비과세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과세 혜택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보면 뭐든지 세금을 걷게 돼 있잖아요. 네. 소득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15.4%라는 이자 소득을 저희가 원청 징수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나라에 다시 신고하는 제도 그렇게 신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개개인들이 계속 신고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신 신고해 주는 건데 시중은행에는 이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왜 없어요? 시중은행은 조합원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 64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는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저희 신협 같은 신협 경우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나라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신협 같은 경우는 만 64세 이상 되신 분들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네. 추가로 우리나라 성인 만 24세 이상부터 64세 이하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나서 목돈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돈을 갖고 뭐 개인 사업을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나는 이 퇴직금을 갖고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신협이나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 이런 데 가셔서 예금을 하시게 되면 이자 소득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금하러 많이 오세요. 그래서 신협을 가면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럼요. 당연해요. 저도 약간 그게 좀 의아스러웠어요. 왜냐면 신협을 가게 되면 다른 은행권을 가면은 조금 뭔가 그 젊으신 그 고객들이 많은데 네, 맞아요. 신협을 가면은 유독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인 거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 쪽으로 많이 와서 거래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다른 데도 그 정도는 보장이 되지 않나요? 예금자 보호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모두 다 이렇게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돼요. 근데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제일 안전한 데는 우체국이라 들었거든요.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라서 네. 전액 보장되죠. 네네네.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우체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맞습니다. 전쟁을 겪었으신 분들이나 막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제 하시는 이 신협 일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신협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금융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과는 전공은 식품공학과였는데 아버님 권유로 한번 회계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학원을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쪽으로 계속 관심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는 금융권, 1금융권을 이제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벽도 컸었고, 그 1금융권 가려면 공부도 더 많이 했어야 되고, 스펙도 좀 높아야 됐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사실. 신협이 금융기관인지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돈을 맡기면 다 금융기관 아닌가요? 사실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는 그게 금융기관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신협중앙회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조합원님들에 위한 금융 편익 제공도 하고 있고, 수익이 나면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당도 해주고 혜택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수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소 출자 금액을 넣고 조합원이 되신다고. 네.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네. 쌍봉 신협의 자본금이 되고, 네. 그 자본금으로 어려운 조합원님들에게 대출을 내주고, 그 대출에 발생을 하고 나서 이자 수익이 나면 그 부분을 갖고 다시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또 배당해주는, 그게 협동조합의 이념이거든요. 그럼 저도 배당금 받나요? 그럼요. 돈을 많이 넣어두면 더 많이 받나요? 그럼요. 그럼 저도 신협에 돈을 넣어놓는 게 좋겠네요. 당연하죠, 대표님. 전쟁만 안 나면.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출금을 다 갚아버렸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신협 건 아직 안 갚았어요. 대출로. 직업을 이 금융권으로 선택하시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장래 희망은 다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표님은? 저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네. 개그맨이 꿈이었거든요. 잘생긴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그 장래 희망, 저는 개그맨 적었고, 네. 그 밑에 부모님 칸 있잖아요. 네. 그 밑에도 동의함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만큼 좀 명랑했던 것 같아요. 네. 유쾌하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 한다면, 네. 나는 직업을 개그맨을 해야겠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꿈꿔왔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또 환경이 바뀌면서, 네. 꿈이 조금씩 변하게 되잖아요. 네. 뭐 스펙에 맞게 또 적응이 되고, 뭐 맞게끔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뭐 수능 점수에 맞게끔 대학교도 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유로 또 회계학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취업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좀 회계 쪽으로 그때 공부했던 부분에서, 참, 내가 이 부분 정말 재밌게 공부했구나. 처음 접하는 과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밌었구나라는 생각에, 금융권 쪽으로 한번 가면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금융권을 가면 어떨까. 근데 그 여수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네. 여수는 직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한정이 좀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거의 한 70% 이상이 사실 공단 오퍼레이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나머지 이 30%의 분포가 좀 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공단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 결혼들을 하게 되면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좀 원했어요. 뭐 요즘 워라벨 그러잖아요. 네. 워킹 앤 뭐 밸런스 네. 라이프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저도 약간 그런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5일째 근무하고 정시에 끝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신협에 이제 입사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전공도 아니다 보니까 업무 적용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뭐 점심을 먹으면 뭐 체하기도 하고, 뭐 바로 막 오버히트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민도 많고 막 너무 정말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처음 한 3개월 정도는. 그 배움에 있어서 힘이 들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 업무량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뭐 이런 뭐 단순하게 이 처음 접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 사회에 대한 약간 무서움이 있었다든지. 일단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큰 금액을 만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진짜 궁금했던 거 있어요. 네. 저희도 이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저도 네.
정산이 안 맞을 때가 진짜 많아요. 네네.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근데 물론 요즘에 은행권들은 별로 이 오차범위가 없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래도 불과 뭐 10년 전이라든지, 10년 전까지도 안 가더라도, 네. 분명히 이 정산이 안 맞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저 힘들었을 때가 그 입사 3개월 네. 수습 기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연속 3일 현금 시세가 틀린 적이 있어요. 본인이 메꿔야 되나요? 그럼요. 본인이 메꿔야 되고요. 못 찾게 되면, 그리고 혹시 또 남게 된다면 가수금 계정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찾게 되면은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속 3일 틀렸을 때 정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협이라는 게 동네마다 이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대리점 형식으로 다른 건지 아니면 아예 그 집단 자체가 틀린 건지, 국민은행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국민은행 어디 지점이라고 하는데 쌍봉은 쌍봉신협, 네. 무신신협 이렇게 해서 아예 명칭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리님이 다른 지점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요. 신협중앙회 예하 각 지역별 지역본부가 있고요. 네. 그 지역본부에서 각 지역마다 이제 뿌리 내려 있는 지역 특수 그 조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신협, 네. 요수면 여수신협, 제일신협, 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져요.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게 그 단체 조합이 있고요. 네. 지역 조합이 있고요. 직장 조합이 있어요. 구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역 조합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돼서 그 조합원님들의 금융 편익을 제공하는 거고요. 단체 조합 조합 같은 경우는 뭐 성당이나 뭐 교회, 뭐 택시 회사 그런 식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금융 편익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융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요. 그러면 혹시 이제 신협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금융권 관련 뭐 스펙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저처럼 전공이 다른 사람이 금융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금융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은 조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금융 관련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취득하신 다음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면 뭐 신협 충분히 뭐 입사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시험을 따로 보거나 막 그런가요? 지방 신문에 공채 이렇게 공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뭐 인적성 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쌍봉신협을 입사하고 싶다고 해서 쌍봉신협 자체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신협에서 그 지역 인재를 뽑기 위해서 중앙회에다가 맡길 수도 있고, 중앙회에서 이제 채용을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조금 경쟁률이 높을 수는 있죠, 사실. 쌍봉신협 자체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오게 된다면 지역 우대가 있나요? 그럼요. 그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완전 꿀팁이다. 네. 만약에 여수에서 살고 있고 여수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그 금융권을 생각할 때 신협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너무 좋죠. 대부분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에서 태어나고 대학교까지 뭐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이 많이 생활을 많이 하고 계세요. 좀 약간 진입 장벽이 좀 낮겠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 훨씬. 그럼요.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러면 뒷돈도 있나요? 뒷돈 없죠. 네. 왜 예전에 약간 그 공단이라고 하면은 네. 뭐 뒷돈 얘기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예전 같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잘못 먹으면 배탈 나요. 그렇죠. 네. 네. 이건 편집하겠습니다. 네. 금융권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네. 뭐 받고 계시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큰 스트레스라고 하면